김동섭의 인사이트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경기 둔화 우려는 계속되는데 뮬러 특검 종료로 일단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혼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걸까요? 어저께 미국 시장은 혼조였는데 그 이유는 일단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게 두 개가 상충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단 시장이 멈춰서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시적일까? 아마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는 진행형이고요. 트럼프 면죄부는 끝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면죄부가 됐다 한들 그 전에 트럼프 스캔들로 해서 미국 주가가 빠졌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빠진 적 없죠? 자, 빠진 적 없습니다. 그럼 결국 면죄부 줬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아니죠. 만약에 트럼프 스캔들이 문제가 됐다면 그건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지만 계속 무성한 뉴스가 있었지만은 사실 시장을 조정을 주는 재료는 아니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어저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틀 연속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재료가 없는데 그 재료가 하나 나오니 일단 시장이 멈춰선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제가 볼 땐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향후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다시 제자리로 왔다 역전됐다 제자리로 왔다 이걸 반복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저께 여기 보시면 양봉 아랫꼬리가 하고 윗꼬리가 긴 십자 도지형 캔들의 일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건 사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평하시는 분들은 요 시점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17명 정도는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목균형표는 그렇게 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3일 안을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저께 하루 지났어요. 후행 스팬이 캔들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형 호재가 나와야 되죠. 트럼프 면죄부가 대형 호재는 아닙니다. 물론 불확실성 제거했지만 이전에 그로 인해서 주가 빠진 게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앞으로 3일을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양호는 거의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양호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 매수 매도 싸움이 일시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도 강화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시장이 좀 좋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많은 투자가들도 시청률도 좋아지고요. 또 증권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과거의 시점 위치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리스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물론 정말 호재가 나온다면 제가 두 번째 이슈에서 언급할 건데 그 호재가 나온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그때 상황을 봐야 됩니다. 바로 절대 결과는 안 나올 거라는 건데요. 두 번째 이슈 같이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자넷 옐런이 그러니까 전 연준 의장이죠. 커브 역전이 났는데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금리 인하 신호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 금리 인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죠. 그 신호는 맞을 거라는 거죠. 그건 맞지만 이 커브된 거를 침체가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 이 부분에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옐런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은 침체가 맞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가지고 과거 그린스펀처럼 뿅망치처럼 이렇게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소폭해서 다시 시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시장을 조절하는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만일 경우 문제가 안 되겠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옐런의 발언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 역전은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은 금리나 신호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걸 왜 같이 가져가냐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금리 인하를 지금
바로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보면서 진행하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잽을 여러 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누적 피로가 오게 되죠. 지금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카드가 빨리 나온다면 시장은 다르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굉장한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국내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급이 부재가 됐죠.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 현재 시간 물론 장 안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570억, 그 다음에 기관이 190억을 팝니다. 개인만 삽니다. 개인만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가능할까요? 이 개인들이요 시장에 중요한 재료가 있을 때 들어왔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재료가 부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쌍끌이 매도는 어쩌면 시장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면 어저께 60일선 제가 이거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째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양호는 한번 진입을 하면 자꾸 끌어당깁니다. 밑으로. 무슨 말이냐면 매도세가 올라갈 만하면 출회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포지션상 변화, 어떤 수급의 변화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양은 밑으로 흘러내릴 확률을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